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박도 맞았습니다. 아, 어저께 바로 그래요? 그 시간에 한강에 갔다가 네. 막 쏟아지는데 막 뛰었습니다. 이게 모처럼. 우박인지 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박 날씨가 맞아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손녀가 아하. 이거 소금이에요. 이거 먹어볼래요. 그런 거 보니까 우박 맞습니다. 우박이 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비도 네. 내리고 또 네. 개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천벌이 내리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옛 말씀에 네.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날씨에서 경고를 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 천벌 네. 말씀하셨네요. 네. 이건 뭐 네. 기분이 나쁜 거야. 네. 하늘도. 하늘이 기분이 나쁘다. 우박이 갑자기 떨어졌다. 자, 오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입니다. 윤석열 부부 사저로 돌아갔는데 저는 하필 왜 그 시간이냐. 금요일 5시예요. 5시 40분에 떠났어. 떠난 그러니까 거는요. 5시도 시간 안 지킨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6시에 가깝게 떠났기 때문에 아, 참.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약속도 안 지키고 네. 거기에다가 굳이 퇴근 시간에 금요일 가장 바쁜 퇴근 시간에 한남동에 서초동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한남동의 막힙니까? 그 고가도로에 그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네. 고가도로 위에 쫙 서 있고 또 반포대교의 건너편에는 쫙 서 있고 서 있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사이드카 해가지고 네. 쫙 가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약간은 교통 통제하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도 아니 있었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네. 그날 보니까는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 나갔을 때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갔거든요. 한 맞아요. 7시쯤 나가가지고 네. 저녁에 그때도요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쭉 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 교통 통제 안 하고 쭉 가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뭐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국민 민폐를 끼친다고 봤는데 네, 저 모습이거든요. 네네. 지금 민폐도 민폐지만 대학생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저렇게 꽈잠바를 입고 뭐 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저 연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 앞에 와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전화 연락한 것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연출도 그리고 뭐 50대 이상은 앞에 나오지 말고 저기 건너가서 서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유 저 정말 근데 저것도 좀 그런 게 저게 일반 여론인 것 신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만약 젊은이라면 뭐하러 학교 잠바를 입히겠습니까? 학교 탁 새겨놓은 거를 갖고 와가 요새 누가 저거 입고 다니냐고 저희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전원 해석이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안 나온 이유가요. 네. 뭐 증거인멸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하. 저는 일주일 동안 뭔가 준동이 일어나기를 바란 거예요. 저 한남동 안에서? 앞에서. 네, 혹시나 앞에서.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사람들 없어지고. 싸늘해졌어요, 사실. 싹 산을 없어지고 예. 누가 뭐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주일 만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네. 거기에 기획된 쇼로 해서 사람들 해가지고 찍고 이거 금요일 저녁 무렵에 나온 거 쇼다, 기획된 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저는 일부러 그 시간 골라가지고 아하. 사람들의 주목을 그리고 욕도 일부러 먹자. 아하. 그렇게 해야 주목을 받을 테니까 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일주일 동안 기다린 게 딴 거 없었다고 봐요. 딴 거 근데 도저히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을 쭉 봐온 걸 네. 보면 이분은 쫄았을 때 저스처가 커져요. 겁먹었을 때 폼이 막 더 커집니다. 예. 왜 오버합니다. 겁먹은 애들이 털을 예. 바짝 세우잖아요. 오버합니다. 고양이들도 예. 해서 와가지고 막 웃고 막 저기 하고 껴안고 난 정말 껴안는 거 정말 정말 그 어떻게 보세요? 젊은이들이 뭐 그 메시지가 젊은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젊은이 중에 윤석열 파면 아니면 탄핵 계엄 잘했다고 하는 젊은이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젊은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라 걱정 그러면서 또 급기야 금요일 날은 과자 한 바 입고 와가지고 있는 저런 젊은이가 있다. 이게 사실 좀 납득은 안 정말 되거든요. 꼬락선이죠. 추태를 부리는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온 게 네. 20대에서 예. 지금 탄핵 반대로 나온 율이 11%입니다. 하하. 근데 그 11% 중에서도 네. 0.00001%가 여기 저기 간 나와 있는 거, 사람들.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예. 기획된 거라고 볼 수밖에 볼 수밖에 없고. 없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과거의 영광도 다 지나갔고 예. 현재도 초라하고 남은 건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표상하는 건 젊은이니까 네. 미래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나에게도 미래가 있어. 아니 이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했다고 해요. 과거 얘기가 뭐 맞는지는 몰라도 사저 도착하자마자 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뭡니까? 근데요.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저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저게? 그리고 이게요. 네. 저는 그 말이 맞는. 저도 이제 저기를 하니까 막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그게 극우 기독교 신자들 특히 신천지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아. 왜냐하면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저기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수처럼 3년 고행을 하고 돌아왔다. 아, 정말. 그거를 했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네, 이것도 준비된 것이다. 김건희 냄새가 아주 강하게 예. 나는 준비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년. 뭐 네. 3년이 5년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3년. 지금 뭐 신천지 네. 이제 극우 기독교 신자들 네.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음. 그래서 이게 뭐 원래 메시아라는 게 죽고 나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뭐 이거 얘기하는 하여튼가 그래서 그냥 코미디입니다. 완전 코미디. 3년 있으면서 비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야 기갑차 타고 관저 뭐 돌아다녔다, 드라이브했다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별의별 일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 5살 소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핫비차 몰아볼 거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네. 이 거침없이 그런 거 보고 거침없이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네. 정말 아니 근데 정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뭐 몇 개만 증언이 나왔는데 네. 그런 일들이 아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관저에 지금 갇혀서 한 지가 한 7, 8개월 됐죠. 못 나왔죠. 예. 작년에 그 마포대교에 마포대교에 나왔을 나온 때.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나왔기 10월인가 때문에 11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예. 거의 한 7, 8개월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뭐 가지 쇼핑한 얘기들이. 것도 나오고 예. 저는 이상한 거 중에서요. 예. 가장 이상한 게 예. 왜 거기 침대 매트리스가 5개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아니 5개가 아니 두 사람이 따로따로 쓴다고 치고 음흠. 그다음에 어쩌다 한 사람 와서 손님 있다 치고 5개가 매트리스가 5개가 그래서 한 3개면 몰라도. 세 개면 있을 수 몰라도. 있는데 왜 5개가 5개. 있는지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캣타워인가요? 뭐 네, 고양이 500만 원짜리. 그거하고 아니 근데 욕조가 그거는 다 예. 국비를 세금으로 산 거니까 그래, 가져가요, 두고 그거는. 가야지. 예, 그걸로 그거는 가져가더라고요. 당연히. 저것도 사는 게 사실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아마 많은 비화나 문제들이 저는 오늘부터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예. 저는 지금 이제 요 앞에 바로 박관창 행정관님도 행정관하고, 예.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그 관저는 일종의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이젠 지금 당장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오늘 맞거든요.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글쎄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청와대는 그렇게 바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그 자체 전체가 안보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솔직히 지금 없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보냐, 네. 시설을 아니야. 기준으로 보냐. 그때는 그게 시설을 그죠, 기준으로 그죠. 봤죠. 청와대 청와대 때는 있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 자체가 보안 구역인데 네. 여기는 관저니까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니까 네. 보안실을 봤다면 이제 지금 빠져나왔으니까. 화면에서 나갔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음.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의심하던 시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동안 골프장, 그거 뭐 바, 뭐 많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없어질지 치워버릴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비아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크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 김성훈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김성훈이가 어저께는 또 아크로비스타에 나타났더라고. 그러니까 옷 입고 뭐 사복 입고. 가디건 입고 사복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나타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한덕수 대행이나 아니면 또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 지휘를 하든가 네. 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경호처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좀 찜찜한 게 네. 이번에 뭐 50여 명을 배치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좀 친하던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하던 네. 이런 라인을 배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딴 사람들 배치하고 오히려 김성훈이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김건희 라인을 오히려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남겨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처장으로 남아서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남아서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 올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요. 저걸 짜겠다. 그럼 더 뭐야? 이상하죠. 그럼 뭐 일단 국민으로 봐서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누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경호할 거야? 저 사람들이 한 걸 제대로 경호한다고 볼 수 있어.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둘이 그러면- 있으면서 다 망쳐도 아니 그렇다 망친 것 그러면은 같아요. 지금 한덕수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네, 당연히 정리해야 직무정지 되고. 아니 당연히 구속을 못한다 구속하는 거는 어차피 검찰에서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적어도 직무정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달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주말이라고 그러지만 경호처의 처장 직무대행이라는 조기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말이 됩니까? 벗고 예. 그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사복 입고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하기 그거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징계 내려야 될 사안이죠. 그래요. 참 앞으로도 좀 경호처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거나 근데 좀 지금 정리가 돼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우리가 예. 지난 주일에 저 헌법재판관 알박기 때문에 굉장히 네. 힘이 들었지만 네. 이 알박기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경호처에도 지금 알박기죠. 알박기가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도 알박기 하는 거죠. 인천공항에도 알박기 알박기 하죠. 하죠. 예. 기록관장에도 알박기 하죠. 지금 제일 조경한 게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한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내란이 종식되는 게 내란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알박기가 너무 퍼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촬영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비공개 출석 허용을 해줬어요. 특혜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죠. 지난번에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다 촬영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그리고 제일 또 이것도 화가 나는 게 네. 아니 법원도 알박기인가 뭔가 직위원 그 사람 네. 아니 왜냐하면은 왜 이유를 밝히질 않냐고 음,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가 신청한 게 아니래요. 네. 피의자가 동의 안 하면은 못하게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판사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해주는 거란 말이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되고 가장 그거는 중요한 그거는 일. 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그 이명박 때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이 네. 그때 재판정에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맞아요. 해야 된다. 네. 그때도 이명박 측에서는 비공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도 이건 이상한 게 왜 윤석열 앞에만 가면 저렇게 다 작아지는가? 작아지고 윤석열은 뭔가 자꾸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하면 캐비넷이 되는데도. 어디까지 뻗쳐 있길래 캐비넷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마수가 네. 뻗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우리끼리의 패밀리 의식 이런 정도는 뭐 아주 극히 작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박아놓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고 그다음에 윤석열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쭉 왔던 게 네. 항상 약점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갖다가 앉혀놔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힌 게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네. 예. 그리고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권한대행 한덕수죠. 네. 그 한덕수 얘기도 좀 해보죠. 대선 지금 국면을 접어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추대론이 좀 부각되고 있어요. 본인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의원들도 국민의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은 한 일이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닌데. 다만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국민 정서상 이런 게 맞는 거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보니까 네. 이게 국힘 지도부의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오지만 네, 친한계 입장에서는 네. 각본이다 이거. 네. 윤석열, 김건희 측 각본 아니냐 이 네,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그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국힘 지도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국힘 지도부에서는 강렬하게 반대를 안 하는 거죠. 다만 유일하게 한 거는 어저께 워낙에 한 50명이 나와가지고 추대하겠다 뭐 그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만류하는 정도만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도 지금 윤석열한테 뭔가는 잡혀 있는 거예요. 파면되는 듯 아직까지 뭔가 자유롭지 뭔가 못해요. 자유롭지고 뭐냐면 못하다. 거기는 당연히 지지자들의 이것 때문에 잡혀 있는 거라고는 보는데 네. 하여튼간에 계속 석연치가 않고 한덕수는 우리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미 파면당한 사람의 그러니까요. 선출직도 아니고 지명됐던 사람 아니냐. 너 당신도 일부 분명히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책임이 있었으면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기도 제대로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권한대행으로 다시 컴백을 했으면 그것도 위헌했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런 결정 난 거니까. 건데.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지금 대선 관리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국민이 존경받게 해서 명예롭게 공직을 끝내라.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이완규 같은 사람을 임명을 안 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예. 그때 완전히 왜냐하면 저는 18일 지나면 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18일 지나면은 아마 무슨 뜻이든지 하고 근데 솔직히는 이완규로 할 줄은 그렇죠. 몰랐습니다. 이완규는 아무도 몰랐어요. 좀 최악의 이완규 와. 그러니까 함상우는 이제 네. 어쩌다가 끼어든 이상한 사람 같고 정말 함량 미달의 네.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완규로 했다는 거 보면요 이게 한동안 이미 이 작전은 진행이 돼 왔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좀 작전이 됐던 것이다. 아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작업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네. 저 사람들은 성실하다, 근면하다, 절대로 못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다. 이 그 사람들. 이상으로 근면 성실하다, 아하. 사악하게 더 근면 성실하다고 보는 게 이건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란 수괴범으로 가면은 탄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무기징역 최소 당할지도 무기징역 될수 모릅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럴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작전이죠. 알박기를 해가지고 나를 공소 기각을 시켜줄 각하를 기각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소 기각을 시켜줄 사람도 할지도 모르고 네. 검찰에는 항소 안 할 사람을 앉혀주려고 그럴지도 모르고 법원에서는 뭐 하든 할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그거는 국힘하고 아마 이해관계가 맞을 텐데 그러니까 국힘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고 간다 이거네요. 모든 거를 지금 와. 알박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찜찜합니다. 찜찜하다. 이게 정말 내란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악한 카르텔이 내란을 계속해서 지속시킨다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끔찍한 일이고 거기에 앞잡이로
한덕수를 쓰고 있다라는데 쓰고 당신 출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맞아 예. 처음에는 약간 떡밥처럼 했다가 뭐 반응이 나쁘지 않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솔직히 마지막까지는 뭐 못하리라고는 보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뭐 이제 지금요 저 더구나 어제 그저께는 더 기분 나쁜 게 네. 아우 정말 뭐죠? 자 이거 보세요 예. 오세훈 날려 그다음에 유승민도 날려 그다음에 한덕수 이제 맨 처음에 한덕수를 띄운 거죠 네. 한덕수 띄우고 나니까 오세훈도 야 뭐 토호제 때문에 날리고 명태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솔직히 오세훈이 그렇게 간 거는 그냥 기회로 보고 우는데 뺨 때려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세훈이 나와도 안 될 것 불출마한 게 같은데 예. 우는데 차라리 안 나와서 서울시장이나 지키자 이런 거라고 보고 유승민도 이제는 뭐 아무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경원 내보내 보냈죠. 예. 윤석열 내보내 예. 이래요. 이러니 뭐 지금 보면은요 완전히 지금 국힘에 이 후보들이 윤심파리 후보들이 쫙 나와가지고 포위하는 격이에요. 한동훈과 안철수. 예. 저는 뭐 안철수는 1차에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잘 떨어질 수도 어차피. 있다. 예. 근데 한동훈은 간당간당하게는 아직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힘을 잡고 있어야 내가 정권을 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국힘도 압력가하고 국힘을 위협하고 그리고 내 끈앞으로 여러 가지 사법 체계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의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희님 말씀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파면이 됐지만 네. 내라는 계속 뒤에서 조정하고 진행하고 조정하고 있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최소한 자기가 형사법에서 좀 낮게 받거나 아예 면제를 받고 면제받거나. 그리고 예. 나중에는 사면 받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계산이 이제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알박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완규랑 함창훈 재판관 지명 문제. 그나마 지금 좀 본격적인 좀 심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심이 좀 공교롭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그 주심이 추첨으로 된 됐습니다. 겁니다. 이게 결과가 좀 이제 4월 18일이 두 재판관 퇴임 날이니까 네. 그러면 시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4일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바라고 굉장히 빨리 네. 심의를 하고 있다. 지금 재판부 전원 심의로 바로 네. 저기 넘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처분에 관련된 거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나와야 내일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봅니다. 본안 심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주심 지정해가지고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네. 주심까지 지정을 했다는 거는 두 재판관이 나가기 전에는 결론 난다면 사실은 내일 아니 모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없거든요. 내일이라는 얘기가 가장 사실. 많더라고요. 통지가 가야 되니까 네. 사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이제 솔직히 지난주에 네. 월요일 날은 그 왜 개헌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네. 화요일 날 그냥 이완규 때문에 이완규 이것 주제가 때문에 딱 그걸로. 완전히 뭐 핵폭탄이 떨어진 맞아요. 거예요. 한덕수의 야 이거 배신? 예. 이완규? 도대체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내란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온 모든 거를 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가 낸 것까지 하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심의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상식이 통해야죠. 하는데 뭐 네. 빨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헌법학계 거의 대다수 견해는 네. 권한대행이 그거를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라는 게 네. 권한대행의 권한에 아니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게 나온다면은 그거를 핑계로 한덕수가 네.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고 네. 사퇴할지도 모르죠.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한- 그 다음에 출마하고 그럴지도 출마하는 모르죠. 걸로. 아니 탄핵은 안 시켜줄 거야. 네. 자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이제 대선 지금 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만 좀 비명계에서 50대 50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룰을 반발하는 게 근데 또 뭐 저는 내용을 보니까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던데요. 그리고 일단 원래 50대 50 아니었나요? 아니 원래 당원 50대 50이었는데 여론 50 맞죠? 다만 다니까 네. 권리당원이 우리가 지금 110만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래서 저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게 네. 선거인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너무 해서요. 많은 진짜 거의 국민 참여 경선에 준하는 느낌인데요. 아니 예. 완전히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저 선거인단 모집할 때 얼마나 과열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때 선거인단 과열되면서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맨 마지막에 3차 때 이낙연 서울 때 네. 이낙연 쪽에서 그래서 그때 신천지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네. 결국 저기 뭐 조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규모로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야 그러면은 뭐 이건 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더 공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이 채 안 되면 모르겠지만 100만이 네. 넘는데 지금. 야, 저 아니 예. 민주당 아니 스케일로 커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커요. 예. 스케일 아니 근데 워낙 권리당원에 네. 숫자가 많아진 게 있고 저희가 뭐 전체가 하면은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은 뭐 250만에서 250만. 400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저기 하면은 권리당원이 커진 만큼 사실 당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 경선에도 굉장히 많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만약 제가 참석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내 국민 선거인단 거기다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더 불편하죠. 우와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구나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 짧죠. 시간이 5월 너무 짧기 3일까지 다 때문에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짧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근데 오히려 권리당원들은 더 난리예요. 아니 우리가 110만이나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70%로 해달라 100%로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뭐 이것도 전체의 정당의 민주적인 결정 구조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독자 후보 안 내면서 연대하겠다, 뭐 연합 정부 얘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예. 제가 따끔하게 혼을 정말 일침으로 내셔서 했는데 그걸 들었나요? 근데 아니 뭐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욕을 먹고 있는 거 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얘기를 어저께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따끔한 건 또 딴 데 가서 하고 네.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데 자 지금 저 공동 선대위 구성하자. 네. 그다음에 연합정부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민주당은요. 후보가 결정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여튼 T에서 틀렸어요. 아하. T에서 틀렸고요. 그다음에는 PO를 뭐 하기보다 이걸 누가 하느냐. 근데 제가요. 여태까지 이런 정도의 레벨의 제안을 사무총장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아, 너무 레벨이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황현선 사무총장이라면 저도 뭐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런 정도를 것 같으면은요 당연히 직무대행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예. 직무대행이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적어도 이런 정도면 원내대표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당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다고 이번에는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저거 하면은 근데 이거를 사무총장이 네. 아무리 당 3역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작은 정당에서의 사무총장은 좀 그렇게 크지 처음 들어봐요. 누군지 잘 정치적인 모르겠어요. 무게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현직 의원도 아니고요. 글쎄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을 자꾸 하나. 그건 뭐냐면은 아니 당의 실세가 따로 있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보면. 더군다나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한 것도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마치 예.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를 핑계대면서 호가호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조국 혁신당 저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워낙 참 예가 바르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지금 때도 아니다. 대상도 정하지 못했다. 말하는 주제도 왜 이 사람이 안 하느냐.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든 간에 왜냐하면 이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좀 깨트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런 거 당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하는 거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네.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기를 바랬어요. 아. 저는 오히려 한 달 전에 그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12명이나 되는데 후보 안 내는 네.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제 다만 이 얘기는 했죠. 그거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에서 민주당, 국힘, 그다음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4개가 뛰었잖아.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구도였는데 아. 지금 이번에도 개혁신당에서는 저렇게 세석밖에 안 되지만 뛰지만 뛰는데 저게 막 바람머리 하다가 그거 힘을 얹어줄 수 있잖아요. 국힘 쪽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신뢰를 쌓고 나중에 정말 지분 요청하기도 더 좋고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용기가 안 네, 나시나 봐. 후보는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안 프라이머리를 내기로 하려고 했으니까. 하다가, 예. 글쎄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초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